네, 반갑습니다. 미주광입니다. 오늘도 ARM 로빈후드 아마존 투자 종목 계좌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RM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1.2%, 수익금은 약 37만원입니다. 두 번째 로빈후드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28.6%, 수익금은 마이너스 약 870만원입니다. 세 번째 아마존 수익 현황입니다. 아내 계좌, 자녀 계좌, 법인 계좌를 모두 합산한 아마존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9.6%, 수익금은 약 마이너스 530만원입니다. 최근 빅테크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빅테크 지수를 비교하면 작년 2025년 10월부터 나스닥 지수는 대체로 박스권에서 움직인 반면 상대적으로 빅테크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조정 원인은 결국 AI 때문입니다. 초기 시장에서는 빅테크들의 AI 투자 확대를 장래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기대치만큼 빠르지 못하였기에 분명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비용 자체에 불만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면 속에서 2025년을 지나 2026년에도 빅테크들의 수천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 계획은 투자 비용을 증가시켜 캐시플로우 감소를 시키는 결정적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은 2026년 가장 많은 캐펙스 투자를 선언한 아마존의 경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에 앞으로 아마존 투자자들께서는 AWS 매출 성장률이 캐펙스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지를 유념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게다가 최근 예상과는 달리 미국의 고용지수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기존 기대와 달리 금리 인하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빅테크들은 더 많은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과 같이 AI 캐펙스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빅테크들의 앞으로 금리 동결은 부담 요소가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대규모 캐펙스 투자는 비용 부담, 금리, 정책 기대는 실망 요인, AI 투자 실질적 수익성 의문에 따른 기업 밸류에이션 재평가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빅테크만 유독 눈에 띄는 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수 대비 빅테크만 조정을 받게 되었을 때 과거 미국 증시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늘은 지수 대비 빅테크만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을 경우 그 뒤 3에서 5년 뒤 시장이 어떠한 국면으로 넘어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닷컴 버블이 발생한 2000년 입니다. 당시 빅테크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썬마이크로 시스템, 야후 등의 테크 군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3월까지 나스닥 지수는 닷컴 버블의 정점을 찍었으나 이미 1999년부터 소형 닷컴 기업들은 먼저 붕괴되기 시작했음에도 지수는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적자 기업들이 폭락하고 신규 IPO 종목 역시 급락하였지만 대형 빅테크들이 지수를 계속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2000년 초부터 빅테크 기업들 역시 PC 수요 둔화, 서버 가열, 광고 수익 불안 등의 모습을 보이며 급락하기 시작하였고 최후의 방어선인 시스코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너지며 결국 닷컴 버블은 터졌습니다. 당시 시스코는 마이너스 90%,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64%, 인텔 마이너스 83%, 야후 마이너스 97% 하락하며 당시 나스닥은 마이너스 78% 하락하는 등 미국 역사상 최악의 폭락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려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스코와 인텔은 고점을 넘지 못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고점 회복까지 무려 1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야후는 완전히 붕괴되어 매각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닷컴 버블 당시에는 소형주가 먼저 붕괴되었고 중형 기술주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형 빅테크가 붕괴되며 결국 지수가 무너진 구조였습니다. 반면 지금은 오히려 AI 버블 속에서 빅테크가 조정받고 있음에도 중소형주가 상승하여 지수는 보합권을 이루고 있기에 과거 닷컴 버블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00년 버블닷컴 직전 빅테크의 하락을 기점으로 경기 침체가 도래하였고 함께 빅테크의 세대 교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18년 당시 팡으로 불렸던 빅테크들의 상대적 약세 시기입니다. 당시 팡으로 불렸던 빅테크들은 현 메타의 전신인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 이 5개의 기업입니다. 2018년 금리 상승, 무역 갈등, 성장 둔화, 규제 리스크 등으로 인해 팡 기업들은 베어 마켓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무려 애플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9, 아마존 마이너스 36%, 넷플릭스 마이너스 45, 페이스북 마이너스 43%, 알파벳 마이너스 20%의 하락을 맞이하였기에 나스닥 지수 역시 마이너스 23% 폭락하였습니다. 당시 시장은 2000년 닷컴 버블의 재현이다, 팡의 시대는 끝났다는 등 기술주 장기 침체를 예상하였으나 그 후 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장이 침체되자 연준은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태세 전환하였고 엄청난 유동성을 시장에 살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시장에 풀린 돈들은 빅테크로 쏠리게 되었으며 다시 빅테크 실적 역시 성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에 창궐하며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비대면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때부터 디지털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되어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광고 플랫폼, 넷플릭스 등과 같은 스트리밍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즉 2018년 당시 빅테크에 찾아온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의 하락은 2021년을 맞이하여 애플 200, 아마존 100, 넷플릭스 120%, 메타 200%, 알파벳 150%의 고성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럼 2000년 버블 때와 2018년 빅테크 하락장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2000년 당시 빅테크들은 매출과 이익이 없었고 오직 스토리만 난무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빅테크들은 이미 현금 괴물인 상태로 플랫폼 구조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기에 같은 폭락을 맞이하여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즉 사뭇 비슷한 붕괴의 모습을 보였지만 2000년과 달리 2018년은 끝이 아닌 다음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기 위한 건강한 준비운동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빅7이라 불리는 빅테크들의 현 시점은 어떠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점 대비 기준 애플 마이너스 3.6%,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5%, 아마존 마이너스 20%, 알파벳 마이너스 10%, 메타 마이너스 15%, 엔비디아 마이너스 8%, 테슬라 마이너스 12.6% 수준으로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냐? 현재 유동성은 넘치지도 그리고 부족하지도 않기에 유동성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금리 인상, 성장 둔화, 규제 리스크 역시 현재 빅테크 조정의 원인은 아닙니다. 단지 기존의 시장 자금이 기대치가 높았던 빅테크 가밀에서 포지션을 점차 다른 섹터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돈은 시장에 남아있고 AI 테마는 살아있고 섹터는 순환하며 지수가 계속 행보하고 있는 강세장의 중간 숨고르기 구조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숨고르기 모습은 2000년 닷컴 버블보다는 2018년 빵기업에서 자금이 집중되었다가 확산된 구조와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2018년과 같이 정상적인 숨고르기 조정을 거쳤다가 빅테크의 대성장을 맞이할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AI 경쟁 필승 전략을 위해 빅테크 집중, 유동성 살포로 2000년과 같은 버블의 절정을 맞이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전자가 맞다면 빅테크의 조정은 더 발생할 수 있기에 분할 매수를 위한 현금 관리가 필수이며 후자가 맞다면 단기간에 빅테크의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기에 적당선에서 익절 후 폭락 전 현금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전자이든 후자의 모습이든 현금 관리만이 지금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아마존, ARM, 로빈후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총 4억을 1.2억은 주식, 0.8억은 단기 미국 채권, 나머지 2억은 폭락을 위한 대익성 자금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산 전략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한 종목이 나홀로 시장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라도 댓글로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감사합니다.